반갑습니다. 오늘은 FTA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정태적 효과입니다. 우리가 정태적이라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동태적이라는 말과 반대어로서 이 한자로 쓰기보다도 영어로 쓴 static이라는 그런 말, static, 정태적 그런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정태적 효과를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떤 여건이 확 변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없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태적 효이라는 말로서 여기 바이너 교수 이분이 이걸 주장을 처음 했는데, 내가 대학 다닐 때도 이분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관세 동맹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무역 창출, 영어로서는 트레이드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무역 전환, 트레이드 다이버션, 이런 두 가지의 효과를 제시했습니다. 시장 통합 과정에서 이 역내 국간의 관세 인하라든지 철폐로 이렇게 일어나면은 정태적 그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다시 말하고 여건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의 그 효과로서 우리 정태적 효과로 나오는 것이 FTA에서 무역 창출 효과와 이 무역 전환 효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창출을 보게 되게 되면은 역내 국 간의 이 관세 특혜라는 말 그대로 관세 인하라든지 관세 철폐,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배타적이고 이 차별적인 자유무역이 가져오는 이 효과라는 점에서 이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에 적절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배타적, 차별적이라는 말은 역내 국가만 이 배타적으로 이런 효과를 누리고, 그 다음에 역내 국가 아닌 국가들은 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차별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무역 창출 효과, 트레이드 크리에이션 이펙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까지라 하는 것은 FTA를 체결하기 전까지에는 관세가, 수입 관세가 아주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입 관세로 해가지고 이 수입이 되지 않고, 국내에서 셀프 이 sufficiency, 자급자족하는 그런 이 재화가 경제 통합의 결성으로 이 역내 관세가 이 줄거나 제거되게 되게 되면은 역내의 그 다른 회원국에서 수입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기존의 A국이 B국으로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X라고 하는 재화가 있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 X라고 하는 동종 상품 내지는 유사 상품을 A국에서 소비자가 이 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예컨대 이 $10다 라고 할 경우에, 이 B국에서는 예컨대 이 제품의 가격이 $8다, 예? 그래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 A국이 B국으로부터 이 제품을 수입을 한다게 되게 되면은 물론 관세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그다음 물류 비용이라든지 다 포함이 돼야 되겠는데 관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게 되면은 8달러에다가 관세가 50%니까 4달러 해가지고 수입지의 도착 가격, 그죠? 거기에다가 또 뭐 유통 마진 뭐 이런 걸 다 포함하게 되면 여기가 훨씬 높기 때문에 A국에서 그냥 생산된 뭐 제품을 자급자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 A국에서는 B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지금 A국에서는 10달러였는데 관세만 생각하게 되면 여기는 8달러를 하게 되면은 관세가 50%에서 15%로 인하가 되는 그러한 것은 이 FTA 체결로 일어난 결과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는 관세가 15%라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그죠 10달러보다 더 싸기 때문에 이 관세만을 놓고 이야기한다게 되게 되면은 A국이 이 제품을 B국으로부터 무역을 수입을 하게 되겠죠. 그것은 뭐냐니까 이 무역이 창출되더라. 이 무역이 창출된다는 것은 B국이 A국보다도 이 제품 동종 제품 내지는 유사 제품에 대해 가지고 훨씬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B국은 이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 가지고 FTA 체결해서 A국으로 이렇게 수출하게 되고 A국은 이제는 X제보다도 자국이 B국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는 예를 들어서 Y제라든지 이러한 제품의 생산에 더욱더 특화해서 생산량을 늘려서 B국으로 수출하게 되게 되면은 두 나라 다 이 경제적인 후생이 늘어나는 뭐 그러한 효과라고까지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오는 내용은 무역 창출 효과에 비추어 가지고 무역 전환 효과, 무역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이 무역 전환 효과는 그죠? 뭐 FTA 체결하기 전에는 역외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통합 후에는 역내외의 그 관세 차이 때문에 예? 이제 FTA 체결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무역 전환 효과입니다. 대체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무역 전환 효과는 이 경제적인 후생을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A국이 있고 B국이 있고 이 C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과거에는 FTA를 A가 B가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이 FTA 체결하기 전에는 이 제품을 C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예? 그 말은 똑같이 관세를 8% 이렇게 8% 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 관세가 8%로 될 경우에 여기는 저비용 생산, 다시 말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어떤 X라고 하는 제품을 놓고 볼 때 여기서는 이 제품의 생산 원가가 예컨대 10달러 이고 여기서는 생산 원가가 지금 뭐 11달러로 이렇게 11달러가 아니라 예컨대 뭐 한 10.2달러 이렇게 해서 여기가 더 비용이 높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관세를 8%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수입을 한다 하게 되게 되면은 과거에는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물류 비용을 제외하면은 10. 그죠? 08
달러로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지금 10.2달러보다도 그죠, 이 자체가 벌써 이거보다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C국에 수입을 했는데, A국과 B국이 FTA를 체결하게 돼 가지고 관세를 인하가 아니라 삭제 내지는 철폐를 했다 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10.2달러가 아니라 10.2달러로 이렇게 수입을 그죠, 하게 되겠죠. 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예를 지금 10달러로 했는데, 만약 한 이거보다 조금 약간 더 그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책정한다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더 설명을 조금 그 수치를 약간 달리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그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시국에서 생산비가 더 작게 들고 B국의 생산비가 더 비싸게 들고 하는데, 관세를 동일하게 할 경우에 이쪽에서 수입하는 해오뒀는데 이 관세를 철폐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비싼 고비용 생산비에서의 국가의 제품이 관세 철폐로 인해 가지고 저비용 생산비의 수입 가격보다도 떨어지게 됨으로써 이제는 이쪽에서 수입해오던 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수입을 선을 바꾸는, 전환시키는 그러한 것이 무역 전환 효과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10달러, 10.2달러 한 것은 내가 지금 숫자를 조금 다른 숫자로 이렇게 예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약간 혼동이 있을 텐데 뒤에 한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앞에 이야기한 수치는 거기에 구애받지 말도록 해 주세요. 자, 무역의 정태적인 그 효과를 이야기할 때 창출 효과와 전환 효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FT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역 전환 효과보다도 훨씬 더 커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똑같은 제품을 생산비가 더 저렴한 곳에서 생산을 해야 세계 경제의 차원에서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으로 통해 가지고 오히려 생산비가 더 비싼 곳에서 수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손해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이 무역 전환 효과가 이 무역 창출 효과보다도 크다면은 그죠? 이 경제 통합에 의한 뭡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생산비가 더 비싼 데서 수입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불균형하게 배분된 이 원자재라든지 원재료의 효율적인 사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 통합으로 인한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전환 효과보다도 이 창출 효과는, 이것은 얻는 이익을 얻는 그러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환 효과가 창출 효과보다도 크다고 할 경우에는 이 경제 통합의 효과는 그렇게 의미가 있을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대체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연구에 의하면은 무역 전환 효과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고, 오히려 경제적인 후생이 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수리적으로 제시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경제 통합은 이 정태적인 효과만 놓고 보더라도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이 경쟁과 시장 확대를 가져와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의 그 이야기로서 정책적인 효과 말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동태적 효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FTA 동태적 효과는 FTA는 이 양국 간의 광범위한 경제 분야에서 일어나는 통합입니다. 경제적 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의 그런 무역 증가와 같은 그런 이 정태적 효과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고 이 넓은 범위의 산업 연관 효과를 고려한 동태적인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산업 연관 효과는 앞에 밑에 이렇게 설명을 해뒀으니까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 동태적 효과로서 하나가 시장이 확대되는 FTA를 해가지고 경제 영토가 늘어났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 그 시장 확대를 통해 가지고 투자가 더욱더 정대하겠죠. 이 FTA를 통해 가지고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정대하면서 수출도 늘게 되고 수입의 경우에는 또 저렴하게 이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이 교역 조건의 측면에서 경제 통합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교역 조건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이 FTA 회원국들의 뿐만이 아니라 공동시장이라는 경제 통합과 관련된 이런 회원국들의 공통의 그 대외 정책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여개 국가들에 대한 이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역내국들은 이 FTA의 그 회원국들로부터 이 더욱더 많은 회원국들이 있다 하게 되게 되면 수입을 그쪽에서 이렇게 많이 충당을 하게 되겠죠. 그 말은 비회원국에 대한 이 수입 의존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교육 조건을 개선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통합의 결과로 또 관세가 인하 철폐되고 또 비관세 장벽 NTM non-tariff barrier 내지는 non-tariff measures라고 하는 것이 철폐되거나 완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특화라든지 소득 증대에도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또 시장이 또 넓어지게 되고 개방되게 되고 교육 조건이 좋아지게 되게 되면은 해외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생산을 늘리는 그런 방안을 또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효과도 발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효과로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입니다. 규모의 경제. 영어로서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은 economy of scale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경제 통합에 참여하는 국가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될 것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성도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수출을 증대하는 길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중 FTA를 체결하기 전이라든지 한미 FTA라든지 한 EU라든지 한 아세안이라든지 한 칠레라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시장과 일부 체결된 FTA 시장은 으로 놓고 볼 때는 아주 시장이 협소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생산 기술을 채택하거나 아니면은 기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통합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뭐랄까 대규모 공장의 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공장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를 또 이렇게 확대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혜택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 격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인데요. 이건 무역의 시장을 통해 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개방하게 되게 되면은 동종 상품을 생산한 기업들 간에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되고 결국에는 적자 생존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기술을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이 자구 노력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경제 통합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시장이 개방되었는데 어떻게 거기 경제 통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 가입 국가들이 자국에서 자국의 유치 산업을 보호한다거나 아니면은 수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자국 수입 대체 import substitute industry랄까요? 이런 수입 대체 산업을 뭐 보호해야 된다든지 뭐 수출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런 뭐랄까 이 눈에 보이는 이 보호 무역 조치, 프로텍셔니스트 메저 내지는 팔러시를 취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그것은 결국에는 이 뭐랄까 이제 온실에 있는 그런 화초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야생화처럼 항상 경쟁에 맞서는 그러한 기업을 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 생산성 향상, 경영 합리화, 품질의 개선, 기술 혁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또 기술력 향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기술력 향상은 뭐 더욱더 많은 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가치가 증대한다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전화 있죠. 전화를 갖다가 핸드폰을 100명이 사용할 때 하고 핸드폰을 100만 명이 사용한다고 할 때 핸드폰의 가치는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사용 가치가. 물론 100명만 사용한다고 할 때는 소유 가치는 크지만 사용 가치는 별로 없는 겁니다.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 네트워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네트워크 네트워크 이펙트 내지는 네트워크 이 외부성이라고 여기 내죠. 네트워크 익스터널 이 T, 익스터널 T 이거 잘 안 쓰지노. 익스터널 외부성, 익스터널 T. 그래서 이 가입자가 추가로 늘어날수록 네트워크가 확대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네트워크 외부성입니다. 여기와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전자우편처럼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혜택이 커진다 하는 내용. 그와 함께 당연히 기술력이 향상된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네 가지로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FTA가 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면은 FTA가 소비자에 미친 영향은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이 FTA만 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환율의 변동에 특히 여기서 이야기는 수입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두 가지를 놓고 보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기업의 유통 구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들의 그 지불 가격에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기 때문에 FTA만 가지고서는 영향을 분석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로 전환되어 가지고 뭔가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이 크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상품을 또 이렇게 관세 인하를 통해 가지고
이 정부의 관세 수입이 줄 수 있지만은 또 이 수입량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다 하길 경우에는 이런 그저 관세 수입도 늘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기 이런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무역이 창출되게 되게 되면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다 하는 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FTA가 발효를 됐을 경우에 관세율이 인하됨으로써 가격 변동, 가격이 인하되게 되고, 그죠? 수입 단가가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환율 변동이나 유통 마진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만은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하게 되고, 또 FTA가 발효하게 되게 되면은 교역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전혀 수입하지 못했던 것도 수입을 할 수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선택의 폭이 증대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와인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을 이 그림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70년대에는 겨우 우리 한국의 마수왕이라고 하는 그 와인 말고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와인을 싸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보게 되게 되면 이 FTA의 효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나오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생산자익녀, 소비자익녀, 그 다음에 소비자 후생은 여기에서 적어 놨으니까 잘 경제학 원론 강의를 들어보지 못하고 잘 이해하기 힘든 학생들은 여기서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FTA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 뭐냐니까 혜택의 불균형하다는 겁니다. 뭐냐, FTA를 통해 가지고 혜택을 보는 기업도 있고 산업도 있고 FTA를 통해 가지고 손해를 입는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 그것에 보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비교 우위가 없는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아주 낮다고 할 수 있는 농업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사양 산업에서는 이 FTA를 통해 가지고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 그렇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러한 문제를 는 이 시장 개방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 교육이라든지 직업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적 자원에 대한 뭐 투자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것은 이 국가의 국민들의 그 불균형 이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과 함께 이걸 통해 가지고 대량 실업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구조를 조정하는 그러한 정책도 입안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